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면 재수 씨랑 또 결혼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다시 안 태어날 거야. 아내의 표정이 굳죠? 그러자 남편 하는 말, 이번 생에 후회 없이 잘할 거야. 네, 아내의 표정이 다시 밝아지고 친구들은 와 박수를 칩니다. 이건 모범 답안인데요. 반면에 오늘 다룰 사연에선 아내가 옆에 있건 말건 나 결혼 후회해.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월 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자, 저희가 박나래 씨 논란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주사 이모까지는 들어봤지만 주사 이모 남편의 등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묘석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인데요. 일단은 박나래 씨 하면 전 매니저와의 갑질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고양시 그 일산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차량, 해외 촬영장 등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았고 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처방 전에 꼭 필요한 특정한 약물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약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네. 주사 이모 남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 이모 남편이 약물 전달책이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에 따르면 네. 주사 이모 남편에게 약물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 방송국 대기실이라든가 박나래 씨의 집 등 중간에서 주사 이모 남편과 만났다. 그런데 그 횟수가 5번에서 7번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하. 자, 주사 이모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이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주사 이모뿐 아니라 주사 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도 직접 만났다. 그 횟수가 5, 6, 7차례 정도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오늘 나와 계신 안진용 기자님의 단독 보도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한 매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사 이모가 전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형부 보고 상암 방송국 갔을 때 연락하라고 할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형부가 바로 그 주사 이모의 남편을 얘기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사 이모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제가 전 매니저와 다시금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사 이모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주사 이모와는 연락이 안 됐고 주사 이모의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죠. 자, 그게 지난달 9일 날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통화 가능할까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 문자 메시지가 오고 나서 실제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 통화 내용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주사 이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계속적으로 전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는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문자가 온 후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기만 했다고 했고 네.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주사 이모 남편과 직접 만나서 약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횟수가 5번에서 7번 정도 된다. 즉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남편이 약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주사 이모의 남편이란 사람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 등을 보내서 아까 뭐라고 했는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통화가 괜찮으세요?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안진용 기자님 속 시원하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문자가 오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저와 인터뷰에서도 그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연락이 왔을 때 받고 그 내용을 이렇게 녹취만 해놨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즉 내가 당신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냐,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나래 씨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박나래는 전화도 안 된다,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 재차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은 전화가 와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리는 의사 면허가 있는 정식 면허 의사가 맞지 않느냐, 우리는 정식 처방을 받고 당신한테 약을 건네줬다, 혹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약을 건네줬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재차 묻기만 했다는 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묘선 기자님 보세요. 주사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 매니저분들한테 했던 말 중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죠 다음에 하는 말. 저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 그냥 그거잖아요. 왜 자기들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 일을 폭로해가지고 괜히 우리 지금 박나래 씨한테나 이 시술을 잘 해주고 있던 왜 우리 건드려서 지금 한 집안을 평지풍파 일으키고 풍비박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건의 본질이 어떤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유탄 맞았다, 폭탄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나는 이 가운데서 잘못한 점이 전혀 없는데 괜히 이러한 것들이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고 본의 아니가 나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회피의 본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랑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본인의 잘못을 깨닫건 깨닫지 않건 간에 연예인이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수칙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아 그래요? 괜히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가 어떤 식으로 보도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인 자문도 받을 것이고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연락은 다 차단.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궁금증이 안진용 기자님. 주사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박나래 씨 전 매니저분들한테 호소하듯이 지금 박나래 씨랑도 나래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본인은 박나래 씨랑도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돼요란 말은 이틀 전에까지는 연락이 됐다는 뜻인지, 자 이틀 전에야 연락을 처음 취해봤을 때 이틀 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박나래 씨랑 지금 주사이모 남편 또 더 나가서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랑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혹시 이런 걸까요? 아니 지금 나를 보호해줘야지 왜 지금 모른 체하고 입을 싹 닫고 있어. 나를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항변 좀 해줘. 박나래 씨 혹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12월 9일이거든요. 네. 사건이 발생하고서는 좀 초창기입니다. 아하. 그 직후에 박나래 씨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다른 키나 입자이브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의사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 사안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박나래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나래 씨는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었겠죠. 만약에 전화 왔을 때 상대방에서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았느냐라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박나래 씨가 대답하기가 난처했을 수 있습니다. 즉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생긴다면은 박나래 입장에서는 더욱더 난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불거진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들끼리 혹시라도 내통을 한 게 아니냐라고 또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박나래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이 박나래 씨 전 매니저분과
이 문자 나눈 내용에 또 하나의 내용이 전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뭐 난감하겠죠. 지금 난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수사 대상인데. 그리고 뭐뭐이 어떤 사람 이름이겠죠. 엄마, 여기서 엄마는 주사 이모를 칭합니다. 엄마가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중국에서 정말 고생했던 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 사진은 다 저희 집 사진인 거죠. 아마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한 그 사진, 그 뭐 주사 바늘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링거 받는 모습, 박나래 씨가 링거 받는 모습, 그리고 고주파 기계로 치료받는 모습, 아마 이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 전부 다 우리 집, 저희 집 사진인 거죠? 혹시 저희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최명기님 자꾸 왜 진짜 잘 살고 있는 우리 폭로하는 거예요? 전 매니저분들 탓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 발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박나래하고 둘이 빨리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디까지 공개가 될지 정보를 알고 싶고 전략을 취하기 위한 어떤 생각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아하. 그러나 저 주사 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답답함과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안 된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박나래 씨라든가 매니저한테 우리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안 됐다라고 하소연하고 사실 인간이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여기저기 자꾸 전화 걸어서 힘든 거 얘기하고 얘기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답답함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오늘 연락을 취했는데 자, 신호가 갔고 통화는 됐어요. 통화는 됐는데 그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짤막하게 어디시죠? 라는 말만 남기고 저희가 밝혔겠죠, 소속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게 더 대화는 안 됐는데 혹시 안진용 기자님은 이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좀 이어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5일 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일단 그 전까지는 주사이모 남편에 대해서 어떤 언론 취재라든지 통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모르는 버렸는데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전화해서 제가 신분을 밝혔고 아하. 전화를 바로 끊진 않았습니다. 오. 제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땡땡 남편 되시죠 했을 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 지금 남편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남편이 맞는 것으로 여기서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 통화가 괜찮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어졌는데 오. 제가 그래서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가 통화 안 되면 문자로 궁금한 걸 엿준다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역시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어허. 그럼 언론 응대는 전혀 하지 않을 계획에 대해선 예라고 했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곤란하다면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는 역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그거에 대해선 역시 없다고 얘기했고요.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얘기할 예정이냐라고 했을 때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대답이 예, 아니오라고 끝났는데 짤막하게 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조금은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전화를 끊지 않은 건 자기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심경을 토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기사로 풀어주려고 안진용 기자님이 접촉을 시도한 건데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이 의혹, 이 논란에서 직접적인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넜죠. 왜냐면 물론 약을 박나래 씨 당시 매니저들한테 전달책이라는 의혹은 받고 있지만 어쨌든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사 이모라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 주사 이모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하. 이 주사 이모 이 씨는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이 불법 의료 시술 행위 등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박나래 씨 등에게 수액 주사 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의료 시술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압수수색 했어요? 그렇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달 말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또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상의 향정식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보세요. 이거 잠깐 놔둬보세요. 잠깐 놔둬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얼굴 잠깐 뒤에 비춰주세요. 자, 이거 좀 이따 자, 보세요. 강남경찰서가, 자, 허주연 변호사님 보세요. 지난달 말에 주사이모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사실 이것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 늦었다. 어쨌든 지난달 말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뒤늦게, 왜냐면 지난달 말에 했는데 압수수색을 이제 오늘 지금 1월 8일이잖아요.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요.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아닌 출국금지 조치다. 그러면은 주사 이모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방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지금 이 시술이 주거지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시행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거지에 있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적 증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약물을 어떤 시술 행위를 통해서 주사를 했는지, 혹은 그 의료 시술 행위의 양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물들을 수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안에 있는 약물의 종류라든가 처방전이라든가 뭐 중요한 어떤 고객 명단이라든가 출장 기록, 주사기,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했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이 보통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상자 같은 걸 막 담아서 이제 이 승합차에 싣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후속으로. 그럼 보세요. 압수물 분석 다음 수순은 그럼 주사이모를 소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소환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부터 먼저 할지, 혹은 둘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지는 수사기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포렌식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사 이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했을 때 물어볼 내용들, 질문 내용들 정리하고 가름말을 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시술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술을 받은 사람한테 어떤 시술행위를 했는지 경찰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시술 행위를 했나요?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처방해줬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피의자 조사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성숙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모였을 때 가장 마지막 수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은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다른 유튜버, 예를 들어서 뭐 입잘못했님, 박나래 씨, 샤이니키 씨, 이런 사람들은 몰랐지만 시술행위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불러서 최소한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불러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약물을 처방했고 어떤 경위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들 역시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단 최소한 방조 혐의도 열어놓고 수사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해주고 비용의 일부를 받았다라든가 네. 혜택을 받다라고 하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네. 대리 처방 의혹이 있는데 대리 처방은 받은 자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어허.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처방해준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연예인들이 오남용했다고 하면 연예인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한 발 더 들어가는 궁금증인데요. 이게 사안의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보세요.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강남경찰서가 주사이모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참고인이든 지금 허준 변호사님 말씀처럼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 도중에 피의자 전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인 동의를 얻어서 휴대전화 같은 거를 제출받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치권 소식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지만 휴대전화를 아주 당당하게 제출했는데 알아봤더니 지난달 새로 산 휴대폰이다.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이다. 이런 걸 아주 자신감 있게 내버리면 거기에 이른바 맹탕 내용이 있잖아요. 쭉 그동안 박나래 씨와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없는 포렌식에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우선 주사이모는 참고인보다는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아하. 열어놓고 봐야 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사실상 그 휴대전화에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질문해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출국 금지 조치나 압수수색이 사건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알려지고 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가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 패널들이 나와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인멸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내용을 포렌식해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업으로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전화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고객 기록 명단,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담은 이런 자료들도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나래 씨나 다른 사람들과 조사를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본인 휴대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던 네.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연예인들이 정말로 모르고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불법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이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이런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받았어요. 네. 시술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불리한 증거를 먼저 자진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허준 변호사님께 하나 더 갑니다. 자, 뭐냐면 아까 우리 안진용 기자님하고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이 통화했을 때 그 통화 말미에 그럼 모든 얘기는 앞으로 수사기관, 경찰에 가서 다 얘기하실 겁니까? 했더니 예 라고 짤막하게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주사이모 남편이라는 사람도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주사이모 남편도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도됐을 때 어떤 그 주사이모 남편이 전 매니저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도 박나래 씨가 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부부 사이이고 사실상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시술 행위로 생계를 함께 영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참고인이라든가 방조범이 아니라 이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모까지 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네. 기능적인 행위를 분담해서 함께 범행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공동정범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 방조범의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를 전달했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한테 하나 더 갈게요. 자,
이건 합리적 추론이고 또 의심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앞으로 강남경찰서가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주사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지금 피의자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는데, 자, 그러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그래? 나만 죽을 수 없어. 이른바 시쳇말로 왜 나만 갖고 그래? 너희들 다 같이 죽자라고 이른바 시쳇말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터뜨릴 가능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뉴스파이터에 나와서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나래, 샤이니키, 입짧은 햇님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의료인이라고 받았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주사이모를 고소했냐를 봐야 되는데 소식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만약 내가 정말 전적으로 피해자이고 몰랐다고 하면 그로 인해 활동이 중단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바로 주사이모에게 의사 아니었어요? 라는 정도의 문자는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서 미안해 라고 하든지 혹은 아니야 나 의사 맞아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오면은 저는 벌써 소속사 공개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네요. 항의했더니 곧바로 미안해라는 답이 돌아왔어. 우리는 몰랐던 게 맞아라고 할 텐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주사이모는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결국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주고받음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법적으로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사이모가 내가 모든 걸 다 속이고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나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함께 지금 의혹에 올라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시쳇말로 주사이모가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런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올지 이 사안은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지금 깜놀하셨죠? 제목을 부른 순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머머 세상에 가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최근의 일은 아니고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박원숙 씨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데뷔한 지 50년이 넘었고요. 어머나. 정말 무수히 많은 히트작에 출연을 하면서 국민 배우로 이미 일찌감치 자리매김을 했죠. 그랬죠. 박원숙 씨가 49년생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올해로 만 76세라고 하더라고요. 동안이시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애정이 가득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난 2017년부터 박원숙 씨가 남해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보여줬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굉장한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12월에 종영을 했고 아하. 7년 만에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원숙 씨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어머나.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배우 황신혜 씨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프로그램을 맡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뭔가 박수 칠 때 떠난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 최정점에서 떠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7년 만에 그 온갖 진짜 애정을 다 쏟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지금 아마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황이 어떨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또 열심히 일하느라고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갖고 제주 여행을 갈 거거든요. 바람 쐬러 같이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지금 제주에 동백 포레스트라고 축제라고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이랬어. 어머 세상에. 지금은 성산 일출봉에 와 있습니다.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제가 사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살을까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분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무식하게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는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못했지.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김현주 평론가님, 분장실에서 쓰러질 정도면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전조 증상 뭐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컨디션 난조는 항상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분장실에서 쓰러지게 되니까 하지만 이런 예능 작업이나 혹은 드라마 같은 작업들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작업,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픈 가운데서도 그 티를 못 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몸 상태가 아마 더 좋지 않아졌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박원숙 씨의 프로그램이 경남 남해군에서 촬영이 됐었잖아요. 근데 원래 좋아하기는 제주도를 워낙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실 촬영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네. 거기에 못 간 이유는 제주도는 항상 뭐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뭐 배를 타든지 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상당히 건강상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안 되겠지 싶어서 포기를 하고 남해군을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박원숙 씨는 남모르게 오래전부터 투병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지러움증, 뭐 또 이명 현기증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현대 의학에서는 이 메니에르 병이 왜 발병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그래서 희귀병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요? 이런 증상을 쭉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42세 그 당시에 전화를 받던 중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네 라는 것을 처음 자각을 하게 됐고 이후에는 어지러워서 운전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근데 최명견님 또 마침 의사 선생님 나오셨기에 지금 메니에르 병이라는 걸 잠깐 저희가 뭐 이제 글자로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병인지 현대 의학이 원인을 규명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요 지금? 사실은 저 말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어허. 메니에르 병은 원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겉에 소리를 듣는 귀가 있고요. 네. 우리 귀 안쪽에는 평형을 유지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도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그쵸. 균형을 잡게 되는 거는 속에 있는 귀 안에 림프라는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이유 없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신경과 거기 영향을 주는 거지요. 어허. 그래서 원인은 물이 많아진다인데 네. 이 물이 많아지는 원인이 현대 사회의 생활 습관과 합쳐 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복잡해서 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런 원인이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치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수술로 무슨 구멍을 뚫는 치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요. 어떤 약을 먹으면 아주 급할 때 증세가 줄어드는 약도 있고요. 아하.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게 됐을 때는 70% 정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청력자를 굉장히 늦추는 약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 메니에르 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현재 다니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은 현대 의학이 조절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박원숙 씨도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한테 또 저 영상 다 흔쾌히 또 쓰라고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희망을 또 얻고 자신감도 얻으셨을 텐데 진짜 데뷔한 지 50년 넘다 보니까 수십 년 배우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추억거리도 저희들한테 또 보여주셨는데요. 같이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오래된 드라마인데 113 수사본부인가 그래서 간첩역이었어. 그때 이 사진 찍으면서 너무 후졌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젊음이 좋다. 젊어서 좋으네요. 이것도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 이면식 씨와 같이 부부를 했었던 한지붕 세가족, 뭐 광고며 여러 가지 예능 프로까지 이면식 씨랑 짝꿍이 돼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봤죠? 우리 귀여운 순돌이. 아이고, 추억 속의 순돌이와 순돌이 아빠. 이때는 머리가 약간 까졌네, 가운데. 아유,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이 까졌는데. 아유, 젊음이 좋아요. 네.
이면식 씨에 대한 디스도 하시면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근데 박원숙 씨 지금도 진짜 뭐랄까 동안이신데 계속 옛 추억 사진을 보면서 젊음이 좋아 계속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박원숙 씨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서 계속해서 화면에서 뵙고 싶은데 근데 박원숙 씨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좋아하는데 제의가 들어와도 몸이 힘들어서 못할 때 그게 너무 아깝고 슬프다 이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 관리를 같이 이제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껏 연기 열정을 불태울 수 없는 것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박원숙 씨 연기 열정은 진짜 우리 뭐 한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네 엄마 아빠로 열연했던 이면식 배우와의 궁합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이 두 배우가 그때 당시에 일요일 아침에 모든 국민들이 그 맞아요. 화면 앞에서 모여서 봤던 진짜.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거기서 사실은 대사가 많기로도 유명했지만 애드립을 그렇게 했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면식 씨가 원래 애드립의 황제인데 이면식 씨가 한 라디오에서 내 애드립 스승은 박원숙 씨라 그랬어요. 와. 왜냐하면 박원숙 씨가 너무 재밌게 그걸 너무 잘 받아주고 좀 대본 연구해서 우리 재밌게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압박도 하고 그랬다는 세상에. 거예요. 가장 좋은 동료가 가장 좋은 스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생각나면 대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 끊어갈 수 있잖아요. 네. 촬영은. 근데 끊어가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애드립을 하니까 계속 막 2분짜리 대사를 12분 동안 어머. 애드립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장면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거기서 감정선이 연결되니까 시청자들도 좋아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연기 활동을 마음껏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건강 때문에 그리고 대사가 적더라도 역할이 잘 맞으면 하고 싶다고는 하시지만 네. 확신은 못한 어떤 복잡한 마음인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연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저희는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마음 열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 다시 뵙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7년간 장수 프로그램 해오고 이제 내려오셨으니까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또 밝은 모습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박원숙 씨의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아내를 옆에 두고 아내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 결혼하지 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안지용 기자님? 네,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한 30대 아내의 고민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부터 아이 낳지 말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 즉 딩크족으로 살기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내랑 둘이 있을 때 이 남편 결혼 6년 차지만 아직도 나 당신이 너무 좋아. 사랑해. 우리 이대로 그냥 둘이서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좋은데요, 달달한데요, 달달합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하.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남편의 태도가 사뭇 달라집니다. 왜요? 자,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친구들에게 네. 다시 태어난다고? 나 결혼 절대 안 해. 어머? 결혼이 좋아? 진짜 좋아? 솔직히 별로 아니냐? 야,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지금 사파에 정확히 나타나죠. 아내가 옆에 앉아 있다는 거죠. 어머 진짜 진짜 왜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친구들끼리 모임이고 순수 친구들끼리 모임 아내가 없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아내가 옆에 떡하니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 앞에서 그냥 맞장구를 치려고 그래 결혼 안 하는 게 나아라고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어떤 모임에 가도 옆에 아내가 있건 없건 간에 빼놓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이 오히려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나섰대요. 어허. 야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해. 옆에 아내 있잖아. 라고 하면 나 결혼 별로야. 어머.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친구들이 너 재수 씨 사랑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해. 라고 하면 그건 그거고 후회는 후회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미치고 팔짝 뛸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저 말을 지금 저게 진짜 진심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자, 아내가 정색할 것 같아요 진짜.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 지금 나랑 살기 싫다는 거야 뭐야.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때 남편이 그냥 그래 내가 농담이 과했어. 애들 앞에서 객기 부렸어.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인데 네. 남편은 여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에?
너 진짜 소심하다, 소심해. 어머머머머. 아니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 어머나. 원래 남자는 그래. 우스갯소리 다 해. 원래 남자들이 뭘 그래요? 됐어 그냥 무시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 김묘성 기자님 저걸 다 우스갯소리라 하면서 전국의 남자들 남편들 다 도매금으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이거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개그를 잘못 배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친구의 결혼식장을 찾았대요. 어허. 그래서 남편이 새 신랑에게 또 그 소리를 합니다. 아 좋냐? 너 좋은 거 그거 딱 한순간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6달만 지내봐라.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을 거야. 어머머머.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웰컴 투 헬. 이랬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내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새 신랑도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그러니까요. 판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 이렇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하는 건가? 속으로 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내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데 네. 적어도 아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남편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때마침 우리 최명기 원장님이 나와 계세요. 정신과 원장님이에요. 진짜 정신과 전문이에요. 진짜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아니 이 남편 왜 그런다고 보세요, 최명기 원장님? 첫 번째는 이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큰 집 샀어요. 네. 주위에도 부러워해요. 그럼 큰 집 사지 마. 귀찮아. 세금만 많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수입차 샀어요. 다들 부러워해요. 누가 수입차 살려고 그래요. 네. 사지 마. 수입이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입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만사에 대해서 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 결혼은 이 결혼이고 저 결혼은 저 결혼인 건데요. 아하. 이 사람 머릿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네. 부모님의 너무 불행한 거를 봤든 본인이 자신이 없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게 있어요. 아하. 이분들이 자녀가 아직 있지 않기로 한 것도 이 남편의 부정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내와 생활하는 거는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결혼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아내와 있는 걸 좋아하는 감정이 참 모순되지만 동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하하 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 저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데 아내분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아내분은 분노를 넘어서 지금 이혼까지 이 남편과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이혼 사유 되긴 돼요? 아내가 얼마나 그게 싫으면 이혼까지 고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분석해 주신 대로 남편의 내면의 심리가 어떤 마음이든 간에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건 그거를 아내 앞에서 눈치 없이 자꾸 얘기하고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이혼 사유 글쎄요. 저는 법원에서 이 정도로는 받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부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갈등의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 없이 아내 마음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갈등의 단초가 여기에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아내의 마음을 자꾸 들어주지 않게 아이고. 되고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진짜 이혼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여기서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뭔가 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김현주 평론가님 뭔가 이 가정에 그래도 이 아내분의 마음도 달래주고 또 저 남편의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좀 이 가정에 해주신다면요. 아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갈지도 모르는 이혼의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럴 경우에는 각 잡고 앉아서 남편에 대한 정신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네. 속내나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면요 충격요법으로 단둘이 두 분이 있을 때 대화를 한번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시댁 어르신들한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시댁 시부모님들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하실 건지 정말 아이고 이놈 자식이 정말로 정신이 나가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 좋은 부인한테 뭐 이 자식이 아마 호된 꾸지람 맞을 거예요. 정말
그런 진짜 이 극약 처방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남편분 정말로 사랑꾼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에이? 김혜경 여사를 빵 터뜨리겠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누가 뭐 개그한 거예요 지금? 개그처럼 들렸나 봅니다. 어머. 굉장히 빵 터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중국에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인 7일은 김혜경 여사가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어허. 또 K-뷰티라는 키워드에 딱 맞게 화장품 브랜드, 한국 화장품 브랜드 50여 개사가 참석을 했고 야. 현지 바이어, 중국의 인플루언서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네. 이곳에서 빵 터진 일이 발생했는데 네. 아이돌 그룹 피에스타 출신의 차오르 씨 기억하시죠? 맞아요. 차오르 씨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근데 어. 차오르 씨 한마디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어허. 어떤 한마디였을까요?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너무 영광이에요. 만나서 소개해드립니다. 차어루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예쁘세요. 저 한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연예인 활동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눈에 있는구나. 저 한국에서 군대도 나왔어요. 군대 나오는 여자입니다. 어머. 자, 팩트 체크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진용 기자님, 차오루 씨 혹시 성이 차씨고 이름이 오르라이리 오루 씨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분은 순수 중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한국에 군대에 다녀온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차오루 씨는 걸그룹 피에스타의 멤버로 한국에서 꽤 장기간 활동을 했고 예능감도 뛰어난 데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 특유의 밝고 센스 있는 입단 덕분에 한국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 차오루가 말하는 이 군대가 뭐냐면은 지난 2016년이었어요. 연예인들이 군대에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군 특집이 있었는데 그때 차오루 씨가 실제로 입대를 해서 다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던 차오루 씨 왜 지금은 저곳에 있냐. 지난 2018년 그룹이 해체됐는데 원래 중국인이죠. 이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해서 인플루언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른바 라방하면서 이 K-뷰티 관련 아마 화장품도 판매하고 막 그런가 봐요. 왜냐면 중국 분들이 또 K-뷰티 화장품에 많은 관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한국에서 군대 나온 거 말고 또 이 뭔가 화제가 되는 차오루 씨의 뭐 관련 얘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K-뷰티 행사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한국 화장품은 어떤 걸 써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오루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시아인들의 피부 특성에 맞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친구들한테도 한국 화장품을 많이 본인이 추천을 한다. 우리들 피부에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뭘까요?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대통령과 저녁마다 1일 1팩을 하고 있다라는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이 마스크팩이 한국 화장품 가운데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곁들이자 차오루 씨 역시 한국의 마스크팩 정말 인기가 많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차오루 씨가 우리 한국 화장품의 어떤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주니까 우리 모두 자긍심이 차오르네요. 정말로 차오르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K-뷰티 또 중국에 많이 진출하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때문에 마두로를 체포했나? 물음표예요.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ve been after this gu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years. 계속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데 그 폭력적인 것과 마두로가 폭력적인 것과
체포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저도 그게 의문이긴 한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것으로 보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에? 보셨던 영상이 현지 시간으로 6일 공화당 어머, 연례 행사 연설에서 뭐야, 있었던 이게? 일인데 어머. 춤도 지금 보여지네요. 어머머. 일단 트럼프가 말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폭력적인 인물이다. 연단에서 내 춤을 흉내를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은 사실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과 좀 비추어서 보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마두로 대통령의 잦은 춤과 태연한 행동이 트럼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호로 해석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벼운 행동이 최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 약간 신박한 분석인데 대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대체 어떤 춤을 췄길래 그럴까? 심기를 건드린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not war. Merry Christmas.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be happy. 자, 일단 뭔가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막 이미 퍼졌을 텐데도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하니까 아마 자극을 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근데 아까 보니까 김현수 평론가님, 트럼프 대통령의 춤을 따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 춤춘 거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이 지난달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허. 마두로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춤을 연상시키는 듯한 약간, 행동을 많이 활동적이죠. 보여왔다고 약간, 합니다.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네. 그 YMCA라는 노래를 틀고 저렇게 팔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약간의 골반을 흔드는 듯한 네. 저런 전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면서 이게 마치 트럼프 춤이다라고 명명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모습의 그 춤을 선보이게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베네수엘라 내에 마약 카르텔과 연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의심되는 항만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한 바도 있었고요. 지난 12월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시 사임을 해라. 그러니까 사퇴 압박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만약에 사임을 한다면 당신의 안전은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대피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의 경우는 이것을 거절하면서 저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 특히 뉴욕 타임스 등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나치게 자극했던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어지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어지는 미국으로의 귀송과 함께 그 사법 절차를 밟게 되는 이런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니 최명 교장님, 솔직히 제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춤을 춰온다고 만약에 하면 보세요. 따따따따 이렇게 막 춰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저 춤을 제가 춘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아유 저 몸치 봐라 몸치 할 텐데 저 춤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애착이 있나 봐요. 저 춤 따라했다고 지금 약간 좀 빈정상했나 봐요 지금. 네, 저 춤은 우리나라 고속버스에서 갈 때 다 추게 되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속버스 춤을 흉내내고 있고요. 네. 저런 경우에 우리는 전문 용어로 피해의식 아이고 후련하네. 혹은 갑자기 관계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본인만이 출 수 있다고 어떤 좀 자긍심도 있나 본데 저걸 심기를 건드렸으니 물론 그게 이유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렇게 또 미국을 자극해서 또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판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